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코리안 특급 EV6 GT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한국차는 없었습니다. 시속 100km를 3.5초 만에 주파하고 최고 출력 585마력의 힘을 내죠. 작년에 EV6 처음 등장할 때 기아가 공개했던 영상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AMG GT, 맥라렌 570S, 람보르기니 우루스, 페라리 캘리포니아 T 뭐 이런 모델들과 400m 드래그 레이스를 겨뤄서 당당히 두 번째로 들어왔다라고 하죠. 580마력의 힘은 두 개의 모터를 통해서 나옵니다.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 하나씩, 그래서 두 개의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에서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한다, 곧 사륜구동을 의미하고요. 전기차의 사륜구동은 그래서 고성능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만큼 두 개의 모터, 사륜구동, 고성능이 함께 간다라는 얘기고요. EV6 GT가 그렇습니다. 이런 고성능을 갖춘 차지만 디자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별함이 없습니다. 한눈에 저 고성능 차다, 대단하겠다, 뭐 이런 사람의 심장, 눈길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없다 라는 얘기죠. 없지는 않고요. 휠하우스에 21인치 휠 안에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네온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차창 안을 들여다보면 스포츠 버킷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네온 컬러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눈이 밝은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저거 GT다 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기아차의 EGMP 플랫폼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차 최고속도 시속 260km까지 가능한데요. 차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성능을 제대로 낼 수가 없겠죠. 고성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에 스트럿바, 뒤에도 이런 차체 보강을 하는 그런 요소들을 더해서 차체를 좀 더 튼튼하게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휠 베이스는 2900mm를 확보하고 있죠.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될 테고요. 또한 주행 안정감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판매 가격 7,20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국고보조가 310만원이고요. 서울시 기준 약 90만원 정도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400만원 정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받을 수가 있겠다 싶죠. 그러면 6,800만원 선에서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욕심이 좀 나시나요? 특히나 매력이 있는 게 전기차 보조금 50%밖에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 보조금 포기하고 나 이 차 사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흔히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이 전기차 보조금 보릿고개가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연말에 전기차 보조금 끊기고 내년에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기차 판매가 딱 끊기는 구간이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이 없다면 상관없이 사실 테고요. 50% 정도라고 한다면 이 지를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좀 더 쉽게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작은 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요? 코리안 특급 기아 EV6 GT 타고 오늘 시승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스포츠 타입 버킷시트가 들어와 있어서 이 차의 성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2.2회전. 역시 날카로운 조향에 딱 어울리는 정도의 락투락 조향비죠. 차체 길이가 4695mm, 그러니까 4700mm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큰 덩치지만 또 날렵한 조향을 위해서 락투락 조향비는 타이트하게 가져갔다 라는 얘기죠. 또 스티어링은 D컷이죠.
네온 컬러로 스티치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GT 버튼이 들어와 있죠. 누르면 GT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ESC 오프 되어 있죠.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그리고 E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이런 부분들이 달리는데 최적화 시켜주게 되죠. 그리고 왼편에는 드라이브 모드, 평소에처럼 사용하게 되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올라오는 정보는 또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죠. 주행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수준, 주행 정보, 충전 후 정보, 누적 정보,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고요. 사륜구동 주행 상태 보여주죠. 자, 주행 모드가 바뀔 때마다 주행 가는 거리가 바뀌죠. 지금 스포츠에서는 142, 에코에서는 151, 노멀에서는 147, GT에서는 136. 자, 그리고 메리디앙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디오에는 커스텀 모드, 스테이지 모드, 서라운드 모드, 오디오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리니까 실내를 꽉 채우는 소리가 상당히 입체감 있게 들리고요. 메인 화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EV 배터리 잔량 42%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 149km. 출발 시간을 설정하면 출발 시간에 맞춰서 예약 충전 및 공조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죠. 배터리 잔량을 몇 프로로 남겨 놓느냐, 이거는 V12과 관련이 있습니다. V12 Vehicle to Load, 차에 있는 배터리, 전기차 전용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해서 220V 전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 가서 그걸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V12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를 쓰다 보면 배터리를 빨리 소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얼마까지 쓸 수 있게 하느냐, 2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V12 기능이 제한이 된다, 40% 밑으로 가면 제한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충전 목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급속 충전을 할 때 100%, 대개 80이나 90%를 권장을 하죠. 하지만 멀리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는 그냥 100% 충전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배터리 컨디셔닝, 겨울철 기온이 낮아졌을 때 배터리를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급속 충전소를 목적지로 설정을 하면 충전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좀 데워줍니다. 배터리를 데워준다는 건 결국 그 전력을 소모한다는 얘기죠.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반대로 폐열을 사용해서 난방에 사용하는 히트펌프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에는 스마트 회생제동, 강하게, 보통, 부드럽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USB 케이블로 연결하라네요. 무선으로는 연결이 안 되나 봅니다. 설정, 차량 설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보조 기능들이 있습니다. 주행 편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 속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경고 설정할 수 있고, 경고 방식, 다음에 전방 안전,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끄기, 후축방, 주차 안전까지 아주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E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좌우 바퀴 회전 차이를 조율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별도의 소리를 또 만들어서 들려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같은 인위적인 소리는 없어도 좋지 않을까, 굳이 필요할까 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주행할 때 나는 그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끄고 주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소리를 즐기실 분들은 또 여기서 설정을 해서 들리게 해서 하면 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와 있고요. 증강현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안 쓰고 일반 모드로 쓸 수도 있고 아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 여기 들어와 있어서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되고요. 제 폰이 갤럭시 노트 20 제일 큰 사이즈의 폰인데 아주 여유있게 잘 들어옵니다. 자, 음성인식 라이언, 어피치, 무지, 제이지 어느 게 좋으세요? 저는 무지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 주가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61,600원이에요. 야, 전일 대비 1,400원 올랐어요. 야 5만원대에서 헤매던지 6만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교대역 길 안내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게요.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켤게요. 풍량 약하게 최소 바람 세기로 설정할게요.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어요. 내비게이션 활성화 지도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자 이렇게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음성 명령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내비와 공조 전환 조작계죠. 아래 열선 시트 좌우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 들어와 있고요. EV 시동 버튼 그리고 로타리식 변속 레버입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작동하는 변속 레버 들어와 있고요. 카메라 자,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 표시하고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길게 한번 눌러보면 주차 시스템 파킹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카메라 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옆에 자 이렇게 3D로 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콘솔은 상당히 깊습니다. 스마트폰 노트 20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윗부분이 남죠. 12cm 길이의 아이코스 일루마 콘솔 박스 안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래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백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또 아래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 밑으로는 USB 포트 하나, 둘, 세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0이 있고 C타입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왔고요. 뭐 한 뼘이 넘는 공간이 남죠. 무릎 공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이렇게 공간이 남죠. 대형 SUV에 못지않은 아주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여유스러움이 있죠. 자, 차창은 완전히 열립니다. 뒷좌석은 두 단계로 열선 시트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점, 뒷좌석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아주 바닥이 평평하게 되죠. 그래서 실내 공간을 더 여유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C타입 USB 포트 두 개 들어와 있고요. 실내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는 따로 없나 했더니 B필러에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따로 되지가 않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 수납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완전히 뒤로 누이면 이 정도, 그리고 등받이를 이 정도로까지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슬라이딩은 되지 않습니다. 앞뒤 슬라이딩은 되지 않고요. 뒷시트 완전히 접으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트렁크 바닥은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와 있다 싶네요. 자, 뒷좌석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앞에 160, 뒤에 270kW 전기 모터를 각각 달았죠. 사륜구동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430kW, 그러니까 585마력의 힘을 냅니다. 야, 585마력 국산차가 이런 적이 없었죠. 한국 자동차 메이커도 585마력, 거의 600마력에 육박하는 차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죠. 출력으로 놓고 본다면 슈퍼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3.5초 만에 시속 100km 주파한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한국차는 없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 전기차니까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으로, 내연기관으로 이런 정도의 성능을 확보한다? 아마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모터 기반으로 한다는 전기차라고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전기차, 모터 구동으로 이런 고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엔진보다는 그래도 쉬운 일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렇게 한국차에서도 600마력에 가까운 고성능 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디 스타일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걸 세단으로 봐야 될지 SUV로 봐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보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 역시 eGMP 플랫폼,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죠.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전기차를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실내 공간을 훨씬 더 넓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볼까요? 지금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잠깐 떼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이제 돌아 나가는데요.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잘 유지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 핸들을 잡으라 라는 경고도 나오고요.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에 SUV, 앞에 세단, 오른쪽에 트럭이 가고 있습니다. 내 차를 중심으로 함께 달리는 차들의 형상을 이렇게 흐릿한 덩어리로 보여주고 있죠. 아직 큰 차냐 작은 차냐, 승용차냐 버스냐 트럭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개 차로를 모니터링 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스티어링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간 거리는 멀게, 가깝게, 더 가깝게, 아주 가깝게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그리고 위에 보면 주행보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양옆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차로 변경까지 보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왼쪽 깜빡이를 켜게 되면 뒤에 차가 없을 때 이렇게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합니다. 증강현실을 적용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차창에 주행 정보들이 투사가 되는데요. 증강현실이 적용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 갈림길에서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받아들여서 진행 방향을 아주 입체적으로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다시 초록색 버튼은 GT 버튼인데요. 누르면 GT 모드와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스포츠부터 달려보죠. 스포츠가 가볍습니다.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바로바로 시트가 반응을 하죠. 그런데 에코 모드에서 밟으면 툭툭툭툭 지금 밟는데 차는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너는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라는 얘기겠죠.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런 놀라운 성능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까지 주행할 수가 있죠. 최고속도 260까지 허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주행에 자신이 있다
라는 얘기일 테고, 전기차는 200km, 시속 200km 이상 허용하는 브랜드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모터의 효율, 배터리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기차와 모터의 효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연료를 많이 잡아먹게 된다라는 얘기죠. 고성능 GT카를 지향하는 만큼 EV6 GT는 시속 260km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이제 GT 모드로 달려봅니다. GT 모드를 세팅을 하면 ESC가 해제됩니다. 자세 제어 장치가 해제돼서 좀 더 적극적인 주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을 뿐인데 이제 빨리 달리려는 힘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막 달리려는 강력한 힘 느끼게 되는데요. 자, 달려옵니다. 오. 이야. 스포츠 모드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 만나보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인데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흔들릴 법도 한데, 딱 노면을 딛고 아주 빠른 고속 주행 상황에서도 차체 안정감을 딱 확보하고 움직이는 그런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GT 모드 사륜구동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아래 보면 왼쪽 오른쪽에 마치 시프트 패들처럼, 변속 패들처럼 패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변속용 패들이 아니고 회생제동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패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좀 더 회생제동력을 약하게 하고요, 왼쪽을 누르면, 작동을 시키면 1, 2, 3, 4 4단계에서는 아이페달 시스템, 회생제동 시스템이 가장 강력해지면서 아이페달 시스템,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집니다. 가속 페달 하나만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죠. 제동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브, 브레이크 페달 없이 가속 페달 하나로 이 차를 컨트롤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경 쓰기 싫다, 이런 회생제동 시스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어느 쪽 패들이든 길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토 모드가 되는 거고요. 차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스포츠 버킷 시트를 적용을 해서 이 옆부분이 몸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조향을 할 때 왼쪽 오른쪽 이런 커브를 놓을 때 몸을 정확하게 딱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운전자가 운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효과를 이 스포츠 버킷 시트가 한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은 RMDPS, 그러니까 렉에 모터를 장착한 RMDPS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빠른 정확한 그런 조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죠. GT 모드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되네요. 시속 100에 맞춰서 제동합니다. 앞뒤로 차가운 것 확인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시속 100입니다. 하나, 둘, 셋. 강한 ABS 제동의 느낌이 나고, 차체는 그렇게 숙여지지 않은 자세로 제동을 마무리하는데요, 제동이 강하지 않다 싶습니다. GT 모드에서 한번 제동해 봅니다.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확실히 GT 모드에서 훨씬 더 강한 제동의 느낌 받게 되네요. 차가 아주 단단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앞이 거의 숙여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한 채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쉐린에서 만든 25401 21 사이즈의 타이어 앞뒤로 장착하고 있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행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강도,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거기에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이고요. 전기차 EGMP를 사용을 해서 배터리가 차체 중앙에 낮게 배치되어 있어서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겠죠. 이런 코너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속도 쭉 끌어올리고요. 금방 속도는 올라갑니다. 스포츠 모드고요. 자,
가속, 제동 너무 빠르다. 좀 평소보다 아주 훨씬 빠른 속도로 들어왔는데 평소 때 주행하는 그런 느낌 정도가 전해집니다. 서킷에 올려놓고 좀 달려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반응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하네요. 고성능 모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모터 분당 회전수가 최대 21,000rpm까지 올라갑니다.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회전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터가 고회전에 고성능에 더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차 사실 충전도 문제죠.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충전기를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이 대단하다고 하죠. 가급적 전용 완속 충전기를 확보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개인주택이거나 어떤 그 지정 주차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차 전용 완속 충전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반대로 완속 충전기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기차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환경에서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고요. 다만 전용 충전기 확보하기도 사실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구입 지금은 조금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게, 워낙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다 보니 충전기를 둘러싼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어쩔 수 없고 분명한 현상이죠. 전용 완속 충전기 확보하기 힘드신 분들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듯 하고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 가장 강력한 차를 기아가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고성능 전기차다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7,200만 원인데요. 7,200만 원에 서울시 기준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약 400만 원 가량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6,800만 원 전후의 가격으로 이 차를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GT 모드에서 드리프트 모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GT 모드를 택하고요. ESC를 완전히 해제시켜 줍니다. 오래 한 2초 3초 정도 누르면 차체 자석 기능이 해제됐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패드를 양쪽 패드를 모두 한 3초 정도 당겨줍니다. 드리프트 모드가 활성화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리프트를 하면 되죠. 하지만 공도상에서 이런 드리프트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서킷에서 이런 부분들 즐기는 게 맞겠죠. 공도상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봅니다. 메이커에서는 3.5초 만에 시속 100km 돌파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도전해 봅니다. 일단 에어컨 끄죠. 이 차 최고 출력 585마력인데요. 공차 중량 2160km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3.7kg가 되는데요. 3.5초, 4초 전후에 시속 100km 가속 시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GT 모드로 가죠. 하나, 둘, 셋. 스포츠 모드로 가봅니다. GPS 계측기의 데이터 결과는 이렇습니다. 600마력에 가까운 아주 강력한 힘을 순식간에 뽑아내는데 휠스핀이 일어나지 않고 구동력을 잘 제어하고 있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kWh당 3.9km로 국내 인증 받았고요. 이곳 파주 해일이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 55km인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17km가 남았습니다. 배터리 전량 33%.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냥 출발을 하겠습니다. 통량 1단계 23도로 작동을 시키고요.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씁니다. 드라이버 온리 모드면 운전석으로만 송풍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좌석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전석으로만 송풍을 하는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 당연히 에코로 가야죠. 주행 정보 세팅 다시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5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분기점입니다.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50.9km고요. 이것까지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9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교통체증을 지나는 동안에 연비는 더 좋아졌습니다. 모터로 움직일 때는 이런 교통체증 구간에서 연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자,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1시간 13분 동안 55.6km를 달려왔습니다. 그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7km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연비죠. 만족할 만한 연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EV6 GT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운전석 시트가 전동식이 아닙니다. 완전 수동식입니다. 이렇게 높낮이 이렇게 레버를 제껴 세야 되고요. 또한 등받이도 수동식입니다. 앞뒤 슬라이딩도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죠. 버켓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완전 전동식을 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슬라이딩 정도라도, 앞뒤 슬라이딩 정도라도 전동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나마 이 차의 격에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말씀드려 봅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기능을 소화해내죠. 여러가지 기본적인 음성명령 외에도 뉴스, 날씨, 운전석 온도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는데 정작 음성명령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BMW 같은 경우에, 벤츠 같은 경우에 헬로 벤츠, 안녕 BMW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활성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 좋은데 딱 하나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게 또 아쉽네요. 헬로 기아, 안녕 기아 정도로 음성명령을 활성화시켜서 작동시킬 수 있으면 아주 최고의 음성인식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약간의 아쉬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디지털 키가 가능한데요. 애플폰, 아이폰에는 이 디지털 키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디지털 키 쓰실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불편하겠죠. 네, 지금까지 기아 EV6 GT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역사에 없었습니다. 585마력의 아주 강력한 힘, 그 힘도 힘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아주 안정된 고속 주행 성능을 보였다라는데 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힘만 세면 그리고 주행 안정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한 차가 될 수밖에 없죠. 그 강한 힘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차체가 뒷받침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속도가 높아질수록 차체의 안정감은 불안해지고 차체는 뒤틀어질 수밖에 없죠. 좀 더 위험한 차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EV6 GT는 고속 주행 중에도 아주 안정감 있는 주행의 자세, 주행의 질감을 보여줘서 운전자가 충분히 내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만큼 안정감을 확보했다, 안정감을 확보한 고성능이다 라는데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할 듯 싶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300km를 좀 넘는 수준이지만 이 차는 그런 효율성보다는 아주 강력한 한국형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성능,
안정감, 주행 안정감 뭐 이런 데에서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이 개발 의도를 만족시키는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7,200만 원의 판매 가격,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구간인데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이 차의 매력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조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차를 사겠다라는 욕심이 든다라는 얘기죠. 결국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전기차의 경쟁력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음을 또한 이 차는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EV6 GT, 우리의 도로 환경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차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빠른 차를 오늘 만났다라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시승은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